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항공사 10곳과 공항공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최근 한중 노선 항공기 운항 횟수가 70%까지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한중 운수권은 물론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미사용분 횟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와 감면 등 단계별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만큼이나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을 방문해 업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화상 연결로 중국 현지 상황을 들은 뒤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 정상화와 관련해 중국 현지 생산을 조기에 재가동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모든 협력 채널을 동원해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며 현지 부품 공장들이 부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국내로 빠르게 반입되도록 통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현지에서는 위생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11일 오전 11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언팩 행사에서 역대 최대 화소를 담은 갤럭시 S20 시리즈와 조개 모양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4시입니다. 노태문 신임 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 S20 시리즈는 총 3가지 종류로 출시되는데 이 중 가장 사양이 높은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가로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인 톰 브라운과 손잡은 패키지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평가에 대해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들은 계열사 사이 정보 공유와 내부 통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처럼 사후 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회사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는 제도 정착 상황을 보면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그룹 임원 추천 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차기 은행장 후보군은 권광석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 분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이동현 우리 FIS 대표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은행장 선정 절차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은행장이 겸직해온 은행장직을 분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J 프레시웨어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551억 원, 영업이익은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 15%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외식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마진 개선 전략을 주요하면서 매출 성장은 물론 일부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평균 1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4년 만에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점을 고무적으로 판단하면서 올해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독점 및 특화 상품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상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현장 설명회에 3곳의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어제 한남 제3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 설명회를 열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 조건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3곳의 건설사는 한남 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3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은 내달 27일까지 서류를 받고 조합원들은 4월 26일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의 공사 예정 가격은 1조 8,880억 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주도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3%, 나스닥은 1.13% 상승 마감하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산가용인 사모펀드의 개인 고객 1인당 판매 규모는 2억 5천만 원인 반면 서민용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모펀드는 665만 원으로 38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 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 투자 제도를 일어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일반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584억 원 규모의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